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융합한 글로벌 데이터 플랫폼 전문 기업인 한국정보공학의 유용석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유용석 회장님은 유학 후에 여러 기업을 거쳐서 1990년에 한국정보공학을 설립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벤처 1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저희 한국정보공학 회사의 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한 30년이 넘다 보니까 이 소개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상장 전과 상장 후로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네. 합니다. 상장 전은 저희가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였습니다. 즉 SI를 주로 하는 회사였고, 그래서 많은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습니다. 검색 엔진도 만들고, 통합 소프트웨어인 미래로도 만들고, 보안 소프트웨어인 인터가즈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룹웨어인 하이 익스프레스도 만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가 기술력이 축적되다 보니까 교육부, 즉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이라는 나이스를 수주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초중고 한 2만여 개 학교에 다 전산화를 하는 건데, 특히 지금은 입시 제도에 그게 꼭 쓰이고 있죠. 그 나이스를 통해서 저희가 상장을 했고요. 상장 후에는 저희가 홍보한 자금력이 생겨갖고 벤처 캐피탈을 만들었습니다. M&A 위주로 했고, 그 와중에 저희가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스핀오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나가 있으면 대표적인 게 소만사,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들, 그다음에 리포팅 툴 만드는 M2소프트, 이 비롯해서 몇 개 회사가 있는데, 지금 상장 후에는 그렇게 스핀오프를 해서 저희가 이제 지주사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주로 M&A하고 지금 정보공학의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드는 그 서버 유통, 그 다음에 데이터 사업에 지금 치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990년에 설립 당시에요. 네. IT의 불모지였던 이제 대한민국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는데 매우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예. 설립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신지? 제가 와서 보니까 국산 소프트웨어라는 게 없어요.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더 아이러니한 게 국산 소프트웨어를 안 써요. 왜 안 쓰냐? 증명이 안 됐다고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작동을 하다가 잘 안 되면 책임이 오니까. 그래서 외산 소프트웨어가 판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국산 소프트웨어를 꼭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있고. 근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시장을 너무 몰랐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기 전에 시장을 알기 위해서 SI부터 먼저 했습니다. 이 우리나라 시장이 안 좋은 게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즉 돈을 안 주려고 하고 있어요. 즉 하드웨어나 어떤 네트워크나 이런 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주는데 소프트웨어는 맨 공짜로 어떻게 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게 더 힘들었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또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잘 안 주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로 이제 설립된 후에 이제 2005년에 한국 HP와 이제 국내 총판 계약을 이제 체결하면서 하드웨어 유통업체로 전환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확장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를 스핀오프 시키고 하다 보니까 이들이 판매하는 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워요. 이게 소프트웨어만 사는 경우가 없어요. 하드웨어 플러스 알파, 네트워크 플러스 알파, 그런 게 필요해서 인프라를 먼저 깔아놓고 그 위에 소프트웨어를 흘려보자, 팔아보자, 그런 의미로 먼저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드웨어 유통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또 HP가 아마 지금은 많이 좀 기울었지만 HP가 절대적으로 하드웨어에서 강자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HP 국내 총판을 저희가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시구나.
작년에 네. 그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셨어요. 네, 축하드리고요. 앞으로의 30년은 어떤 비전과 목표를 또 가지고 계실까요? 사실은 이게 제가 사업 초기부터 원래 생각했던 게 데이터거든요. 데이터. 근데 예.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프로젝트를 딴 게 지금은 없어졌지만 한국전화번호부 주식회사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전화번호부 주식회사를 보면 그 데이터가 굉장히 심플하지만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진 데가 없었어요. 다 파일 시스템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렇게 쫙 그렇게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DB가 없어요. 그래요. 근데 이 DB를 가져야지 또 타입 세팅, 조판까지가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첨타로 찍어 갖고서 했거든요. 그 중간에 얘를 이렇게 보면 광고가 들어가게 되면 쭉 데이터가 흐르다가 점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데이터가 그런 구조가 없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가위로 오려서 붙여서 윤전기에 돌리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물론 타입 세팅을 고려하지만 우리나라가 너무 데이터가 취약하다. 특히 DBMS 자체가 너무 취약해서 뭐를 하고 싶어도 가공을 하고 싶어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데이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하려는 거는 이제 좀 이따 더 말씀드리겠지만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업을 하시는 셀러들을 위한 그런 데이터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셀러들이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볼 줄을 몰라요. AI라는 게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서 AI를 거쳐서 인포메이션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 인포메이션을 줘도 이 인포메이션이 뭘 의미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새는 이제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저희는 데이터 텔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런 앞으로 데이터 플랫폼으로서 또 데이터에 대한 해석, 데이터를 가공, 그걸 인포메이션을 생성해서 그것도 낯선 이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 데이터 텔링까지 저희가 그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요. 네. 그 클라우드로 전환하거나 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나 프로세스 혁신을 시도하려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이들 기업에게 한국정보공학의 어떤 서비스나 솔루션이 좀 도움이 될까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중견 로펌, 중견 회계법인, 중소병원들 여기는 데이터가 많죠. 데이터가 많은데 이 데이터를 클라우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단 의심을 품어요. 내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소유를 하고 싶고 또 우리나라 법상 5년치의 데이터는 본인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 5년 지나면 파괴를 해도 되지만 근데 5년, 10년의 어떤 그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특히 로펌이나 회계법인 같은 데서는 자기가 보고 자기가 그걸 다루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데이터를 남한테 주기가 싫은 거예요. 혹시 남이 이걸 볼까봐 또는 분실될까봐.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하이브리드 데이터 센터라는 걸 1, 2층에 구축을 하고 있어요. 하이브리드 데이터 예, 센터요? 그게 뭐냐 하면 이런 중견 로펌이나 회계법이나 병원은 전문 인력이 없어요. 데이터를 가공을 하고 서버를 만질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어요. 그래서 일부를 일단 우리가 이러면 태그를 달아놓는 거예요. A기업, B기업 해놓고 거기에 네 데이터가 여기 있다. 그거를 우리가 먼저 보관을 해주고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먼저 시작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저 데이터를 누가 빼갈까봐 제일 그 의심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한 그 확신을 주는 게 이제 우리의 목표고 설득을 하고. 근데 이게 배운 사람일수록 이 전문 인력, 좀 뭐 변호사, 회계사, 의사 이렇게 본인의 어떤 학문에 이렇게 깊은 사람이 이 IT에 대해서는 너무 몰라요. 모르니까 의심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가 오히려 기술적인 것보다는 기술적인 거는 물론이지만 신용, 신뢰에 대해서 먼저 되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클라우드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술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클라우드가 왜 안전한지, 클라우드가 왜 보안이 잘 되는지 이걸 먼저 한다고. 즉 분실과
보안에 대해서 먼저 설득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들어오지, 그렇지 않으면 안 들어와요. 저희는 그래서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데이터에 대한 뭐 컨설팅 역할도 좀 같이 하시는 네, 거를? 같이 합니다. 예, 예. 그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쇼핑몰 전용에서 그 AI 기반 예. 그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인 셀러 공간을 네. 최근에 만드셨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조금 어떤 서비스인지 자세하게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셀러들이 쇼핑몰에서 이제 물건을 팔잖아요. 이제 네. 배달까지 이루어지면 우리나라는 좀 특수해서 쇼핑몰이 한 150개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단 연동하는 것도 어렵고요. 그래서 그 연동 솔루션을 저희 자회사인 네모커머스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 셀러들이 150개가 되니까 자기가 어느 몰에서 얼마나 팔렸는지를 몰라요. 취합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판매 정산 데이터라고 그러는데, 이제 뭐 또 쇼핑몰마다 정산주의가 다 틀리고, 뭐 이제 그러니까 일단 그런 MIS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취합을 해서 셀러들한테 보여주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사람들이 상품을 파는데 내가 다음 상품을 뭘 팔아야 되는지, 이거랑 유사 상품은 뭐가 있는지, 경쟁 상품은 뭐가 있는지, 다음에는 내 미래는 뭐 어떤 상품을 더 팔아야 되는지,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해요. 그거를 우리가 AI로 추천도 해주고요. 상품 이름에 대해서도 우리가 추천을, 어드바이스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품 이름에 따라서 잘 팔리고 안 팔리고가 있어요. 그거는 검색어랑 연관이 예, 있나요? 그렇죠. 그렇죠. 검색어랑 연관이 있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초유 같은 것도 이게 이제 유아용품이잖아요. 그 초유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서 앞에 이제 뭐가 붙으면 이게 인지가 확실하잖아요. 그럼 네. 노출 순위가 올라가고, 뭐 이건 쉬운 거고요. 특히 이제 옷 같은 거는 많잖아요. 뭐, 여자들 옷, 뭐, 땡땡이, 뭐, 원피스, 뭐, 저도 많이 들었는데, 뭐, 그런 거 할 때 그 이름 줘주는 것도 사실은 AI에서 그걸 우리가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MIS 정보하고 AI 정보가 두 가지가 나누는데, AI 쪽은 저희가 지금 광고까지 연계를 해주려고 그래요. 광고까지. 예. 그 다음에 이 판매 정산 정보는 정산이 끝난 다음에 대출까지 우리가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9월에 메인 서비스를 진짜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은 공짜로 막 서비스를 주고 있어요. 과연 이게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더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셀러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해요. 근데 셀러들이 진짜 도움이 되려고 그러면 준 그 결과를, 준 그 인포메이션을 이해할 수 있는, 해야 되는데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인포메이션을 더 가공해서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텔링까지 이 서비스에 붙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당신은 경쟁자보다 이번 달은 10% 적게 팔았습니다. 좀 더 분발하셔야 됩니다. 왜 경쟁자가 당신보다 더 팔았냐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뭐 노출 빈도가 높았다든지 댓글이 좋았다든지 이런 거를 써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죠. 어떤 리포팅을 쭉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예. 어차피 그거 아니면 보질 못해요. 숫자를 그래프로 줘도 못 봐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 제공한 사람은 많이 알지만 보는 사람은 하나도 못 알아먹어요. 그게 더 안타까워요. 그래서 사용자 프렌들리하지 않죠. 예, 예, 그렇죠. 그 정확하십니다.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를 많이 생각하시는 네. 것 같아요. 예. 2012년부터 네. 네, 기술연구소를 설립하셨네요. 그래서 이제 솔루션 개발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주도하는 다양한 연구에 지금 참여하고 계시네요. 혹시 뭐 이 중에서 자랑할 만한 성과가 낸 연구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사실은 2012년도가 옛날부터 그 전부터. 91년부터 네. 이제 운영하다가 상장하고 나서 2000년에 상장을 하고 나서 스피노프 하면서 연구소를 사실은 이제 소만사에 이제 가져가라. 이제 이렇게 해서 연구소, 이제 정보원은 연구소가 없어졌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데이터 때문에 연구소를 만들었는데, 특히 지금 이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우리 2012년 이후에 연구소가 정책과제를 수행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언뜻 생각나는 거는 이제
그 윤성빈이라고 스켈레톤 그 썰매 있죠. 네. 썰매 그 스켈레톤을 대상으로 해서 경기력 향상 프로그램을 저희가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AI로 데이터 처리를 해서 실질적으로 선수들한테 적용도 해보고 하는 걸 한 가지가 일단 기억이 나고요. 두 번째는 가스 이제 제어하는 거. 실질적으로 가스가 새고 있는데 모르단 말이에요. 그 제어하는 차단 시스템 같은 것도 지금 하고 있어요. AI로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보고 데이터가 이상하다 하면 막아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가스 차단 시스템은 네. 실제로 성과가 좀 있나요? 아, 네. 지금 이제 시뮬레이션까지는 하고 있고요. 이제 그게 적용하기가 또 힘들어요. 우리는 만들어 놨는데 규제라는 게 많잖아요. 규제 때문에. 네, 많죠.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오작동일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문제가 안 생기지만 가스를 대량으로 막 쓰고 있는데 차단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공장 같은 데서 막 들어가 있는데 아닌데 차단이 그러니까 그런 정밀한 작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그렇구나. 예, 그게 그런 것들은 센서가 또 같이 개발이 돼야 그렇죠.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거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위험도 분석 기술만 제공하지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그거는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되는 것 같아요. 요새 이제 신기술인 디지털 트윈, 그러니까 네. 예, 디지털 트윈과 뭐 AI, AR, VR 다 그 적용한 이게 제일 지금 디지털 트윈이 근접한 기술 같아요. 이거는 꼭 그걸 적용해 보고 싶은 기술이에요. 예, 가스기기 제어 시스템은. 예. 굉장히 좋겠네요. 네, 네. 미리 한번 돌려보니까. 예, 예, 네. 그리고 그 확장이 되니까 네. 그 시뮬레이션하고 다르잖아요. 이게 계속 거기서 확장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다르죠. 디지털 트윈은. 그러니까 네. 그걸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 과거에 어떤 한 인터뷰에서 저희가 보니까 그 경영 철학 중 하나가 이제 더불어 살자라는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변함 없으실 것 같은데 어떤 의미에서 그런 원칙을 가지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회사를 이제 하다 보니까 회사가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 네. 잘 따라오는 애들도 있고요. 네. 잘 못 따라오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면 얘 못 따라오는 애를 항상 도태시킬 수는 없잖아요. 역할을 바꿔주면 되거든요. 즉, 이제 자전거도 보면은 앞바퀴하고 뒷바퀴가 틀려요. 자전거를 많이 타다 보면 달리다가 잘못 브레이크 앞바퀴를 먼저 잡으면 넘어가거든요. 자전거는 항상 뒷바퀴를 먼저 잡고 그다음에 앞바퀴를 잡아요. 이게 뭐 순간적이지만 그 리듬이 있는데 이 더불어 살자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좀 바꿔놓고 보면 되는데 사람의 좋은 점을 보고 이렇게 역할도 바꾸고 모두 한번 해보고 서로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을 갖자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더불어 살자인데 영어로 come together예요.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그런 의미가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제 그래서 상장했을 때 주식도 많이 나눠줬어요. 같이 이제 제가 원래 창업할 때 창업 멤버들한테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어요. 90년에 내가 압구정동에 현대 아파트 30평짜리를 사줄게. 그게 제가 비전을 그렇게 줬어요. 했어요. 그렇게 해줬어요. 그 창업자들한테 대해서는. 물론 이제 그 나중에 들어온 친구들한테는 못했지만 창업자들은 그래 돈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현실이 중요한데 하여튼 뭐든지 이렇게 좀 나누자. 같이 가자. 그런 게 제 생각인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듯이 벤처 1세대세요. 네. 그래서 벤처 1세대로서 이제 현재 벤처의 문제점이나 앞으로 벤처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나가면 좀 좋을지 혹시 쭉 보시고 의견이 있으신지. 이게 주제놓게 뭐 문제점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냥 네. 이제 한 30년을 하다 보니까 또 나이도 많아지고 보니까 이제 좀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보이는 게 뭐냐 하면 처음에 너 회사 왜 하려고 그러니? 그러면 뭐 거창하게 뭐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딱 두 가지예요. 하나, 돈 많이 벌고 싶고 남보다 내 친구들보다 많이 벌고 싶고 두 번째, 좀 규제 안 받고 나 하고 싶은 일 하고 싶고 그거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아서 회사를 해.
그자 회사가 어느 정도 올라갔어. 올라갔을 때 그 다음 스텝이 뭐냐 이거지. 자, 네가 하고 싶은 게 뭐였는데 너 그 다음에 뭐 할래? 뭐, 그럼 뭐 엑시트해서 뭐 섬에 가서 살래요. 뭐 그건 아니잖아요. 그제? 그 다음 꿈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계속 꿈을 꿔야 되는데 꿈을 안 꿔요. 꿈을 안 꾸고 앞에 알량한 조그만 물질만 본다고. 그게 현재 젊은이들, 특히 벤처하는 사람들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 다들 비교하면 다들 너무 좋은 데만 봐. 카카오 네이버만 본다고. 사실은 그 안에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제가 고려대 융합대학원에 한 2년 정도 강의를 했어요. 제가 기업가 정신을 강의를 2년을 했는데 저는 실패 사례만 강의했어요. 진짜로 실패 사례만 강의했어요. 왜 실패했는지.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실패하는 애들은 보여요. 아까 돈 많이 벌고 싶다. 돈 많이 벌려고 그러면 일단 본인부터 안 써야 돼요. 본인부터 안 쓰고 전략하고 절제하는 마음부터. 애들이 벌써 조금만 벌면 뭐 펑펑 쓴다고 뭐. 본인부터 본인이 절제하는 마음이 없어요. 두 번째 이제 아까 얘기한 자, 또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럼 그 다음을 또 뭘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 뭘 해야 돼? 조직도 키우고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생각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즉, 그 다음 비전이 없으니까 단기간에 성공을 했더라도 그 다음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벤처가 무슨 창업 보육센터다 뭐 이런 게 많지만 그 리딩 히터가 없다고, 끌어주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셀러 공간을 통해서 하려는 게 뭐냐면 자, 내가 수출해 줄게. 사실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셀러 공간이 국내 데이터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 라쿠텐이나 이런 데 아마존 데이터 좀 모집하고 모으고 있거든요. 그 왜 그러냐 하면 거기서 잘 팔리는 거, 거기서 수입할 거, 수출할 거 이걸 한다고. 지금 그걸 해서 간단하게나마 월드와이드, 자, 남아메리카도 가보자. 남아프리카도 가보자. 꼭 비행기 타고 안 가도 되잖아요. 쇼핑몰을 통해서 우리가 수출하고 수입하고 해보자. 그걸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이 셀러들 간의 거래, 셀러 포탈도 이제 만들어주고 싶은데 저는 이렇게 꿈이 있잖아요. 네. 꿈이 있는데 지금 젊은이들은 그 꿈이 없다고. 꿈이 그냥 욕심이야. 한국정보공학에 입사를 희망하는 사람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 선호하시는 인재상이 있으신지? 그 뭐 개발자 이런 거보다는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면 좋겠어요. 위기사항이 닥쳤을 때 그거를 일단 이 어떤 위기가 왔는지 이 위기에 대해서 디파인을 하고 정의를 내리고 어차피 뭐 해결이야 같이 모아서 하지만 이 위기 상황에 대해서 디파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왜냐하면 책들을 많이 읽지를 않아갖고 이게 어떤 뭐가 문제인지 문제에 대해서 디파인을 못해.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은 사람, 그런 해결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문제를 내지 못하는 사람은 문제를 풀지를 못해요. 근데 사람들은 다 문제 푸는 사람만 원해요. 근데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 이게 어떤 문제라고 스스로 디파인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저희 회사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예. 뭐 개발이야 뭐 가르치면 되지 뭐. 아이가 한 뭐 3개월, 6개월 있으면 뭐 다 뭐 짜지 뭐. 요새 뭐 파이썬 뭐 쉬운데 뭐. 자바도 쉽고. 어렵던데요? 파이썬이 그래도 옛날 C++에 비해서 훨씬 쉬운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네네. 그렇구나. 마지막으로 평소에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분께 혹시 영상 편지를 보낸다면? 지금 이제 저희가 엔지니어링 개발 회사다 보니까 사람 구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사람 구하기가 제일 힘들고 그 무슨 맨날 뭐 좋은 뭐 쿠팡, 뭐 배민 뭐 이런 데만 막 저걸 한다고. 뭐 게임 회사, 뭐 NC소프트, 뭐 넷마블 이런 우리 여기 있는 그 임원들이 브레인은 있는데 손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임직원들한테 굉장히 미안하다는 말, 대표이사로서 미안하다는 말을 좀 하고 싶고 회사의 위상을 더 올려놨어야 되는데 그게 제일 미안해요. 그게 제일 미안하고 하여튼 뭐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같이 성장할 건데 좀 뭐 때는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워낙 많아갖고 될 거는 같은데
한번 해봤으니까 네. 한번 진짜 대한민국에서 이제 굉장히 큰 성공도 해봤으니까 네.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기다려 달라고 우리 임직원들한테 한 번만 더 믿고 기다려 달라라고 네. 저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아, 네. 우리 한국정보공학 임직원 네, 분들에게 네, 네, 네. 손발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아, 저 진짜 미안해요. 네, 저희가 우리 회장님께서 준비하는 게 많으시니까 네. 그리고 할 수 있으시니까 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짧게 영상 편지를 주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인터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이사님 고생하셨어요.